증산사 주민대표회 위원장 박홍대입니다. 지난 3월 27일 증산사 건축 설계 공모 출품작을 선정하는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들은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품 작품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당선작을 확인하면서 이내 깊은 고민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공성에 얽매여서 설계쟁이의 고집을 세상 밖으로 던져버린 그림을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경으로 토로합니다. 웩더덕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우리 속담으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의역하면 허상이 본질을 가리는 형국을 칭하는 말입니다. 근본 공모작을 평가하면 주거공간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인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조경에 어우러진 탁 트인 쾌적한 환경은 뒤로 하고 주민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상적이고 편향적이고 과거 실패로 인하여 현재에는 적용하지 않는 주거 형태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거대한 실패작입니다. 주민대표는 3월 30일 증산사 사무실에서 근본 설계 공모에 참여해서 당선된 DA그룹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강남 종합건축사 사무소, LH 서울지역 담당자, 그리고 주민대표 위원, 오피니언 리더인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선된 업체들의 설명은 이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로 판단해서 주민대표가 판단하는 근본 설계안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DA그룹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비단길 위쪽의 1블럭 2449세대의 설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방향 4호 타워형 40층을 좌우측의 측면에 배치하여 상구역의 저층 주거지와 5구역 측면 15층 내외의 건물과 벽을 치면서 이웃과 동화되지 못하는 단절된 설계를 하였고, 아파트의 기본은 일조권이 보장되는 남향, 남서향, 남동향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북서향, 북도향이 대거 설계에 포함되어 온종일 해가 들지 않는 비소노 구조가 포함되어 향후 일반 분양에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설계를 하였고, 과거 아파트에 적용해서 실패한 사례로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중간에 정원을 넣는 중정형 아파트를 증산 4구역 정중앙에 저층 메인동으로 설계하는 큰 패착을 하였습니다. 중정형 아파트를 적용한 것은 SH공사에서 2005년경 은평 뉴타운에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5년이 지난 2023년 3월 29일 은평 뉴타운의 중정형 아파트 정원의 모습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당시에도 모 대학 교수가 중정형 아파트 설계를 제안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살아봤어? 그런데 살아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중정형 구조는 밀도를 높여서 용적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은 단위의 마을 형태로 구성하게 되는데, 토지 면적이 작은 단지에서 많은 수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LH의 임대주택형, 앞쪽의 내부 판매 물건을 잘 볼 수 있는 백화점, 많은 객실을 보유해야 하는 리조트, 주위를 감시해야 하는 수용소 또는 오피스홀과 같은 업무 시설 등에 적합한 설계 방식을 주거 공간인 증산 4구역에 적용한 것입니다. 중정형 아파트는 지난 약 15년 동안 주거용 아파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근본 증산사의 특화 설계인 것처럼 적용하였는데, 실제 평면도에 기록된 정원의 사용 용도를 보면 주민들이 쉬어가는 쉼터, 옛마을의 흔적을 남기는 부대시설, 마을 주민의 행사 장소, 주민들이 바자에 아나바다를 실천한 마당 등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용도 원하나요? 주민 여러분, DA그룹이 설계한 강남 개포 우성 7차 아파트 1233세대 설계 용역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포함한 38억 8천만 원의 재건축 동영상을 보시고, DA그룹이 설계한 또 다른 그림으로 강남 자곡동에서 LH가 시행하고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 그림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보면 DA그룹이 증산사의 아파트에 어떤 그림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주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와 중정형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강남구 자곡동의 레미안 힐즈 아파트 118제곱미터의 매매가는 17억 5천만 원이고 자곡동에 위치한 LC 강남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120제곱미터는 14억 5천만 원으로 가까운 데 인접하면서도 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정형 구조를 아파트에 접목하면 세대 간 마주보면서 프라이버시 마찰이 있고 공간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소음이 발생하고 최소 1개 구역은 온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고 정원 공간에는 놀이터가 위치해서 문을 여는 여름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울림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정원 공간에 지하주차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흉물이 되고 음식 쓰레기 보관함을 배치하는 경우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함에 따라 정문 출구 쪽에 배치하여야 하고 은평 뉴타운의 중정아파트는 6층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절반 이상은 햇빛이 차단되어 잔디가 죽어 있는데 증산사는 전면이 10층으로 설계되어서 수려한 조경이 사실상 어렵고 한강, 월드컵 경기장, 북한산, 불광천, 관홍산의 조망이 원천 차단된 설계가 되었습니다. 1블럭을 교육마을, 산업마을, 문화마을, 도시복합마을의 4개 권역으로 나뉘어 놓으면서 넓은 단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서 선큰 광장도 없는 기이한 소규모 마을단지가 되어서 가로주택을 모아놓은 모아타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증산사구역 주민 여러분들이 가로주택 원했나요? 단위 세대를 보면 84제곱미터의 경우 A형부터 H형까지 8개로 너무 많은 종류임에도 판상형 구조가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설계가 되어서 시공의 어려움으로 공사비 증가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저층 연립 실어서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 살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연립주택형 아파트에 갇혀서 또다시 하늘만 쳐다보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단군위에 최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3종 300% 용적률까지 높여주었고 최근 서울시는 층수 제한까지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는 주어진 용적률을 자진반납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와 같은 249%만을 적용하는 저층 주거지로 구성하였고 건폐율은 재정비 촉진지구 때의 20%를 상회하는 26.6%로 높이면서 답답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주민대표가 2019년경 역세권 재개발 시 추진 시 자체 제작한 35층으로 4,500세대를 설계를 계획할 당시의 후시도도 함께 보시고 증산동 주민들의 열망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증산 4구역의 야경을 배경으로 복담 아래에 활짝 웃고 있는 해바라기 작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시고 주민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 입주하시겠습니까? 증산사 주인분들이 저층 아파트와 중정형 아파트, 북서향과 북동향을 포함한 아파트를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강남 중학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증산역 쪽에 위치한 2블럭 1101세대의 설계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준주거지로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동 44층과 40층, 34층 3개를 제한 나머지는 저층 아파트로 설계하였고 고층마저도 정방향 타워형으로 설계하여 북서향, 북동향은 온종일 햇빛이 들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복합 스포츠센터를 기부 체납하면서 충분한 공공성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기에 외부인들이 아파트의 옥상을 둘레길로 이용하면서 입주민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정도는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공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당선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씁쓸한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충분한 용적률을 부여하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층 주거지로 설계하면서 건폐율이 43.8%가 되면서 동간 간격이 좁아서 문 열고 나오면 벽에 붙이는 설계를 하여 가까운 동배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로 민원의 문제가 다분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단위 세대를 들여다보면 층별 다양한 종류의 세대를 구성하고 84제곱미터의 경우 A형부터 K형까지 11종류로 다양하게 설계하면서 시공의 어려움으로 공사비가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 6층 이내의 저층 아파트가 3면에 걸쳐서 연속으로 연결되면서 진출입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하여 영구 음용으로 인한 단지의 슬럼화가 예상됩니다. 반홍산은 북한산과 남산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 15층만 지어도 조망권이 없는 여건이고 불광천 조망 또한 전면에 있는 조층 건물이 6층부터 18층까지 존재합니다. 국토부는 준주거지 용적률 500%, 서울시는 층고 제한을 해제했기에 증산역에서는 49층까지 고층으로 설계해서 반홍산, 불광천, 북한산, 한강, 월드컵 경기장 조망권을 계획했어야 함에도 저층 아파트로 설계하면서 건폐율 43.8%의 답답한 설계라면서 모든 조망권을 시야에서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두 개 건축업체의 공통적인 설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민대표는 1블록, 2블록이 비단길 21m 도로로 인하여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카이브리지 2개를 포함하여 일원화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그러나 근본 설계 공모 지침서를 보면 증산사를 1블록에는 문화마을, 산업마을, 교육마을, 도시복합마을, 2블록에는 2개로 나뉘어서 총 6개 권역으로 나누는 쪼개기 설계를 지시하면서 6개의 가로주택을 모아놓은 모아타운을 만들어버리는 황당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1블록과 2블록을 구분하여 설계 용역 발주를 함으로써 소통 부재로 인하여 주어진 평균 용적률 300%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280%만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설계 비용, 용역 비용이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포함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설계 용역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단위 세대를 들여다보면 일면 개방형, 코너형, 북향 세대와 같은 선호하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단위 세대가 있지만 특징이 없고 고층을 원하는 주민들이 95.3%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의 연도형 아파트를 많이 설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현재 안으로 기본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 층별 서로 다른 단위 세대로 인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저층 주거지로 설계되면서 동수가 늘어나면서 외벽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시공사 선정 후 실시 설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분양에 어려움이 있고 주인 분담금이 늘어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입주 후 삶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산 가치 하락의 발생은 충분히 예견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민대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층 주거지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4.3%이고 95.7%가 고층 아파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문조사 내용과 현상 공모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LH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한 설계업체들이 정보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다량의 저층 아파트가 설계됨에 따라서 95.7%의 주민분들이 원하는 로얄층을 입주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부 장관과 LH상이 증산사 사무실을 예방해서 명품 아파트 건축을 약속하고 본부장, 처장 등은 협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LH 실무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 현상 공모 설계안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부 LH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평균 용적률 300%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20%를 활용해서 재설계해야 하고
1블록과 2블록의 중앙에 저층 위주로 설계된 것을 고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아파트 동수를 최소화하는 설계로 건폐율을 최대한 낮춰서 조망권, 통경축, 통풍축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산 4구역을 6개로 나누는 권역을 1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중앙 광장형 조경,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배치하여 공간의 쾌적성을 제공해야 하고 디귿자형, 중정형, 정방형 타워형 구조를 일자형, 니은자형, 시옷자형으로 설계하여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공모 지침서는 공공기여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설계업체들이 창의적인 설계를 하지 못하기에 토지 수용 방식이 아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공모 지침서의 내용도 민간주도 개발 방식 지침으로 개선되어야 아파트의 질이 개선됩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협의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로 끝나는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문서로 수차 전달했음에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하고 향후 설계 시에는 주민대표의 참여와 의견을 필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 내 집을 지을 때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남의 집을 지을 때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층 아파트 설계를 요구했는데 저층 아파트를 설계하고 하나 되는 구역을 요구했는데 6개로 쪼개오고 중정형을 거부했는데 결정되었으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적률 300%를 주었는데 280%만 적용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살 집인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가장 좋은 설계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설계하는 것이지 LH와 설계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설계가 아닙니다. 주민대표는 금주중 공문을 LH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LH의 회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합의와 이행이 미진할 경우 4월에 개최되는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대표회를 통해서 공지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